안녕하세요.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국화 청소 강좌 22번째 시간으로 대국 꽃송이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미 국화 동호인들은 대다수가 이른 봄부터 국화를 열심히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 이르러서 꽃망울이 맺히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손 놓아 버리는 동호인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꽃망울이 맺히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국 재배의 주제는 거대륜입니다. 꽃의 개화 자세와 크기에 따라서 작품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꽃망울이 맺힐 때부터 만개할 때까지 꽃망울을 우아하고 큰 꽃송이로 바른 자세로 피울 수 있는 잔손질 요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버들룬입니다. 버들룬은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긴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하여서 중심망울이 불완전한 꽃망울로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버들룬 또는 유화라고 합니다. 이 버들룬은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제거를 합니다. 또 6월 7월에 나오는 견망울도 여름에 꽃이 피는 하국이 아니라면 모두 버들룬이라고 간주해도 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취미 국화는 가을 9월에 꽃망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6월 7월에 나오는 꽃망울은 고려할 필요 없이 버들룬이라고 간주해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혹 8월 말일경에 맺히는 망울은 외모로는 버들룬 같이 보여도 정상적인 화학 분할을 받은 망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꽃을 무난히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들룬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망울입니다. (9월달에) 맺힌 망울이라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꽃목이 길고 잔잔한 망울이 여러 개가 맺힙니다. 이렇게 되면 큰 꽃을 피우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포기는 작품으로서는 이미 가치가 떨어진 포기입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여러 개 달리면 꽃망울 따기를 해야 됩니다. 꽃망울 솎아내기 또는 정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9월 5일부터 10일경쯤 되면 이때부터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흥우굴이라는 대국을 모델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포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총총 밀집해서 맺혔습니다. 이때 이 겹망울을 제거를 한다면 그 떨어져 나간 부위에 상처가 넓고 커서 그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또 꽃이 피는 것이 지연되기도 하고 꽃망울이 기형으로 개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며칠 기다렸다가 꽃망울의 꽃목이 3 내지 5mm 정도 자라게 되어서 꽃망울이 각각 확실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때 미용새 가위로 반듯하게 자르면 좋은 중심망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꽃망울을 선택할 때는 중심 꽃망울을 한 개 남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배하는 동안 재배자의 실수나 곤충에 의한 손상을 예상해서 2개 정도의 겹꽃망울을 잠시 동안 며칠 동안 예비로 남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맺히면 동시 개화 조절을 해야 합니다. 같은 화분에서 여러 개의 국화꽃이 각각 따로 개화를 한다면 작품으로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동시에 꽃이 피도록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A 망울은 너무 작아서 겹가지를 모두 솎아내고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 B 망울은 조금 더 굵기 때문에 보조 망울을 겹망울을 하나 달아둡니다. 그 다음 C 망울은 아주 굵기 때문에 겹꽃망울을 두세 개 달아주어서 세력을 분산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2단계로 아래의 그림에서 A 망울이 B 망울과 크기가 같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B 망울의 보조 망울을 제거합니다. C 망울에도 보조 망울을 하나 제거하고 한 개만 달아둡니다. 3단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꽃망울이 A, B, C, D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굵기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C 망울의 보조 망울도 모두 솎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다 굵기가 같고 세력이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꽃망울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크기로 동시 개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꽃망울이 발생하면 꽃망울 손질을 할 단계입니다. 꽃망울이 맺히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조기에 지주대를 세우고 묶어놓고 사정에 의해서 오랫동안 방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지주대에 꽃망울이 눌려서 기형 개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화된 꽃은 원상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씩은 둘러봐야 됩니다.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경에 꽃망울이 꽃껍질을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꽃껍질이 벗어진 날부터 약 2주간은 꽃목의 길이가 10cm 정도 더 자라 오릅니다. 이때 성격이 급한 초보생들은 꽃망울 높이에 맞춰서 지지대를 다듬어서 고정을 한다면 꽃망울이 꽃망울이 피면서 꽃목이 자라오릅니다. 자라오르게 되면 어린 꽃목은 햇빛을 따라서 일향성으로 굽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꽃목이 기울어진 채로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고 기형 개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울어진 꽃이 만개하도록 둔다면 뒤쪽에 꽃잎 노임이 지그재그로 불규칙하게 흐트러져서 보기가 좋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꽃이 어느 정도 피게 되면 지주대 교체를 합니다. 꽃목의 자람이 정지할 때까지 국화 꽃대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임시 지주대에서 기대서 보호 관리를 합니다. 더 이상의 잔손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대로 다음 단계까지 기다립니다. 이 상태에서 옛날에는 꽃목이 자라지 못하도록 B9을 분무했습니다. 그러나 B9은 국화 표피에 흡수되어서 표피를 굳게 해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꽃망울에 B9이 묻으면 꽃망울 포러짐이 늦고 꽃망울 크기에도 영향을 주어서 꽃망이가 조금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간의 입구기에서는 복조작이나 달마작에서는 B9을 사용하지만 그 외에
입국에서는 B9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개화를 시킵니다. 10월 중순에 대해서 꽃이 3분의 1쯤 피면 꽃목이 더 자라지 않습니다. 이때 임시 지주대를 뽑아내고 새 지주대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꽃목과 지주대의 높이를 꼭 같게 이렇게 잘라냅니다. 지주대를 꽃목에 꼭 맞도록 맞추고 묶음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다음 단계를 기다립니다. 이때 만약 묶음끈을 너무 단단히 묶으면 수간이 압착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액이 오르내림에 장애가 되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압착된 수간 영역에 꽃잎 자람에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기형 개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압착된 수간 영역의 꽃잎 색상이 변색되거나 이렇게 탈색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꽃이 중심, 화심이라 하죠. 꽃 속이 태화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 화심 태화는 보통 배양토의 산성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는 화분의 뿌리 막힘 현상에서도 화심 태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꽃목 묶음끈의 원형 압착에 의해서도 화심 태화가 옵니다. 중간에 꽃이 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꽃대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느슨히 묶어 놓고 다음 단계를 기다립니다. 꽃망울이 어느 정도 피면 꽃받침대를 달아야 됩니다. 이 꽃받침대는 꽃송이 상태에 맞추어서 16번 철사로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요새 상품으로 나오는 플라스틱 윤대를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작품성이 결여되고 장난감 꽃과 같이 되어서 작품 심사에서 제외되는 예가 많습니다. 복조작과 달마작, 삼간작은 꽃이 거대륜이기 때문에 윤대의 직경을 12cm 내지 14cm 정도로 만듭니다. 다간작과 다른작은 상태에 따라 조금 작게 만듭니다. 꽃송이 수가 많은 작품일수록 꽃송이 크기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비례적으로 윤대의 크기도 작게 만듭니다. 이러한 보기 좋은 윤대 꽃받침대는 보기는 좋지만 꽃이 만개한 후에 보면 꽃송이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제는 국화 꽃송이입니다. 꽃에는 아무리 보기 좋아도 이것은 꽃의 미모를 살리기 위한 보조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필요없는 일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꽃에는 일본 고전식 윤대입니다. 일본식 국화 재배를 좋아하는 분들은 굳이 이 꽃대를 이 윤대를 사용하려고 고집을 합니다. 그건 좋지만 이런 꽃대를 윤대를 만들자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꽃송이 피어내리는 역학으로 보아서는 이 안테는 아무런 역할이 없으며 사실상 필요없는 존재입니다. 바깥에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윤대는 무거워서 이 윤대가 달린 꽃대가 잘 흔들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대는 이 꽃받침대는 꽃송이보다도 윤대가 주제인 듯한 느낌이어서 좋지를 않습니다. 국화꽃은 아주 너무 크고 아래로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16번 철사로 간단하고 가벼운 꽃대를 만들어서 늘어진 국화 꽃잎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윤대 또는 꽃받침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꽃목에 인대를 부착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고리를 걸어서 끄매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제작이 간단하고 부착이 쉽고 가벼운 인대를 만듭니다. 이와 같이 재배자가 직접 16번 철사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윤대, 꽃받침대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꽃받침대를 달아야 합니다. 이 그림에서 꽃은 위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드리워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꽃받침대를 꽃목에 부착을 하게 된다면 꽃이 피는 방향을 방해했기 때문에 꽃은 이렇게 납작하게 기형으로 개화를 합니다. 이 꽃은 실국화에서 이름 있는 천향양상이라는 보기 좋은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의 원형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철사를 꽃목에 달아서 꽃실이 아래로 들이어 내리는 방향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하게 기형으로 개화한 꽃입니다. 만약 인대를 꽃목에서 3cm 아래에 부착한다면 실국화에서 보면 꽃실이 아래로 들이어 내려서 실국화 본연의 꽃으로 이렇게 활짝 펼쳐서 피어집니다. 모든 실국화는 이렇게 활짝 핍니다. 이렇게 국화꽃의 손질하는 여러가지 메커니즘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력을 기반으로 실제로 꽃송이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꽃송이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10월 중순경 꽃이 3분의 1 정도 피면 꽃목의 자람이 정지합니다. 이때 꽃목에서 3cm 정도 아래에 꽃받침대를 부착합니다. 이러고 나서 5일 후에 10월 20일경에 보면 꽃잎이 아래로 들이어 내려서 윤대 위에 얹혀지는 과정이 보입니다. 다시 5일 지나서 10월 25일경에 보면 꽃잎이 꽃실이 계속 들이어 내려서 비늘같이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개했다고 가정하고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긴 꽃목이 보기 싫어서 B9을 분무했죠. 그 길이가 보통 10cm쯤 되는데 그 중에서 6, 7cm 정도는 꽃실이 꽃잎이 들이워 내리면서 가려집니다. 가려져서 은폐되고 속에 6, 7cm 정도의 꽃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9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B9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개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10월 30일입니다. 바른 자세로 활짝 피었습니다. 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긴 꽃목과 꽃받침대의 철사는 꽃잎이 들이어 내려서 가려졌습니다. 은피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속에 6, 7cm의 꽃목과 철사 꽃태가 안에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개화를 시키고 B9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국 본연의 정자 모델입니다. 정자세입니다. 이 꽃이 유명한 명화 정흥우군의 꽃 상태입니다.
정웅우건의 완성된 작품입니다. 다음은 같은 방법으로 재배한 국화광명의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렇게 꽃이 우람하게 아주 크게 거대리로 자세가 바르게 이렇게 깨끗하게 꽃송이를 만들어 놓고 마감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꽃망울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마감하고 손을 놓는데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국화를 기를 때는 국화나무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국화꽃을 피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국화길조라는 유명한 꽃입니다. 이와 같이 국화꽃을 위주로 대국에서는 꽃송이 키우는 것이 주제이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